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시가 제시한 공약들에 대한 각 대선 후보의 입장과 차이점 알아봤습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농업 부문에서 대선 후보들은 각각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그 차이점을 분석해봤습니다.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와 미래상을 지켜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지역의 준비 현황 짚어봅니다. 중금속이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게 함유된 학교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이 이상한 규정 탓에 교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5월의 둘째 날인 오늘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때이른 더위도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보통 단계에 머물면서 적당한 환기와 야외 활동도 좋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봄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대기도 무척 메말라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구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겠고 아침보다는 기온이 15도 이상 껑충 오르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계절을 약 2달가량이나 앞서가겠고요. 이번 때이른 봄더위는 어린이날인 금요일 비가 내리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대구시는 대선 후보들에게 대구시 관련 공약 12개를 채택해달라고 제시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번 한 주 동안 대구시가 제시한 공약들에 대한 각 대선 후보의 입장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가 2020년 상반기에 개통합니다. 서대구 역사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도모는 물론 역사 운영의 효율화도 저희들이 도모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위해 코레일 부지를 사들이고 8달 변전소는 이전해야 하며 주변 도로도 닦아야 합니다. 서대구 복합환승센터도 건립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도 과제입니다. 대구 국가산단과 성서산단, 테크노폴리스 등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에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대구시는 서대구 고속철도역에서 국가산단까지를 잇는 일반 철도 건설, 즉 대구 산업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수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이 주변 도심 재생 사업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대구 서남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염색 산단도 있고 서대구 산단도 있고 뭐 이렇게 산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교통이 매우 열악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달성으로 연결되는 이는 그 서부 지역에 한 150만 정도 되는 시민들의 그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역세권 개발과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등 대구시가 제시한 모든 공약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역세권 개발과 주변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은 밝혔지만 환승센터와 철도 건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도시로 조성하겠다며 다소 추상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출산, 양육 같은 복지 그리고 농업 부문에서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선심성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뭐가 진짜 공약인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재량 휴가 같은 걸 해버리면 저희는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애들이 그냥 다 집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돌봐줄 데가 없어요, 아이들을. 휴가 내기가 참 눈치가 많이 보이고요.
후보 5명 모두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전부 지급,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선별 지급입니다. 공공보육 확대도 모두 공약했습니다. 문 후보는 어린이집 비용 전액, 심 후보는 전면 무상보육을 공약했고 홍 후보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가정양육수당 인상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10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도 모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업주부, 비정규직도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소외계층을 배려했고 안철수 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 심상정 후보는 더 나아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4개월씩 5시 칼퇴근법을 약속했습니다. 보육과 육아를 노동 문제, 저출산과 연계시켜 의지를 드러낸 점은 긍정적이지만 임금 감소, 기업 인력난 등 함께 풀어야 할 난제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70세 버텀 주고 65세 버텀 주지 말고 70세 버텀 주고 노인 일자리도요. 독거노인 아니라도 한 해 건네 한 번씩은 줘야 기초노령연금 역시 모두 인상을 약속했고 문 후보의 치매의료비 지원, 홍 후보의 1,500만 원 미만 의료비 전액 지원 등 노인 공약은 파격적입니다. 심 후보는 노인 의료비 외에 청소년 입원비도 100%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부분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게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공약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실 생산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의 전 품목이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이나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농업에 대한 어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밝혔고 홍 후보는 김영란법 기준을 식사 선물 10만 원, 농수축산물 제외를 약속했고 안 후보는 ICT 융복합 농업 육성, 유 후보는 헌법의 농업가치 반영, 심 후보는 농민 기본소득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바른정당 경북도당 11개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어제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점에서 단일화 논의는 민심에 반한다며 참된 TK 보수의 토대 마련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재천명했습니다.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친박과 친문 패권 세력, 가짜 보수 수구 세력이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합리적, 개혁적 보수의 씨앗을 뿌리내리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은 또 이번 한 주 동안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 미래상을 집중 조명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왜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는지, 지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기술 혁신과 에너지 변화 등을 통해 사회 경제의 구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모두 3차례 일어났습니다. 18세기 후반 화석연료, 석탄으로 작동되는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화 산업의 시작이 바로 최초의 산업혁명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사용해 대량 생산에 물꼬를 트면서 산업의 분업화, 체계화를 이끈 시기가 바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화 사회를 이끈 최근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 가상과 현실의 결합,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기술을 다른 곳에 접목하는 것들이 상당히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개념이 확산된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을 만큼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준비 없이는 시대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각종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의료, 자율자동차 등의 육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이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입혀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엄청난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은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방천리 위생 매립장에 반입돼서는 안 될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묵인해주고 억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청원경찰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매립장은 20년 동안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다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환경자원사업소 방천리 위생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입구에는 청원경찰과 직원들이 폐기물 처리 차량의 전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40살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6달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 차량을 통과시켜줬습니다. 더군다나 처리된 폐기물은 반입해서도 안 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A씨가 눈 감고 반입한 폐기물은 모두 740여 톤, 무려 230여 차례에 걸쳐 매립됐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A씨는 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현금과 술값으로 1억 2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버릴 수 있잖아요, 청원경찰이. 그러니까 민망한 미리 나는 허가도 없다. 그러고 내가 돈 좀 벌은 거였는데 내가 좀 써가 줄 테니까 묵인해주면 내가 돈 좀 주겠다.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 사정이에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법대로 소각 처리하면 톤당 15만 원가량입니다. 방천리 위생 매립장에 매립하면 톤당 2만 3천 원이니까 무허가 업체는 6분의 1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처리한 셈입니다. A씨는 점심시간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무허가 업체 차량을 통과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3명의 주민 감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구속된 사람하고 이게 쓰레기를 묻어줘야 되는 사람하고의 조력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매립장은 지난 2015년 말 20년 넘게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다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투자자 사이의 갈등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금품을 받은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 금요일 영천에서 개막해 나흘간 펼쳐진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시부에서는 구미시가 9연패에 도전하는 포항을 저지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군부에서는 울진과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칠곡군이 6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사격과 수영 등에서 29개 대회 신기록과 1개 대회 타이 기록이 나왔고, 영천시가 준비한 응원단의 순회 응원전, 다양한 체험장에서 볼거리도 풍성했던 가운데 다음 56회 대회는 상주에서 개최됩니다. 운동장에 깔아놓은 우레탄에서 납이 검출되면서 지난해 각급 학교는 교체 계획을 세우느라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사회체육시설은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납이 함유돼 있어도 교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 내 우레탄 운동장에서 납이 검출된 126개 학교는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철거가 시작됩니다. 철거 기준이 되는 납 함유량은 90mg/kg. 포항 종합운동장에서는 기준치 90의 25배가 넘는 2323mg의 납이 검출됐는데도 이곳 우레탄은 즉시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체육시설은 납의 농도 외에 이용자 연령 등을 감안한 위해도를 평가해 60점 이상 나와야 즉시 교체 대상입니다. 납이 기준치의 수십 배가 검출돼도 시설 이용자의 나이가 많거나 이용 횟수가 적으면 교체 지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경북에서 즉시 교체는 경산과 칠곡 단 2곳에 불과합니다.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매일 훈련하는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운동할 곳이 없고
저도 답답한데 빨리 여기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납 함량 4,400인 후포 생활체육공원, 2,323인 포항 종합운동장, 1,800인 울진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06인 경주 시민운동장이 위해도 25점으로 같은가 하면 809인 안강운동장은 30점, 건천운동장은 2,500인데도 50점으로 우레탄 교체 지수가 납 함량과 상관없이 제각각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납이 기준치 이하로 함유된 우레탄은 경주 북천과 서천 둔치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산책로 등은 정식 규격을 갖춘 체육시설이 아니어서 보고 대상도 아닙니다. 거의 매일 참 종이하다시피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납이 나왔다는 얘기에 끄림직합니다. 납이 기준치를 18배나 초과하고도 위해도가 35점이어서 순차 교체 대상인 영덕 군민운동장, 교체 예산 13억 원이 없어 미봉책으로 고압 세척기로 우레탄을 청소한 뒤 5월 1일 재개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 후에는 매월 한 2회 정도 고압 물 세척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어른들의 건강권을 차별한 전형적인 예산 타령입니다. 교체 기준은 학교든 생활체육시설이든 마땅히 유해한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고 교체 대상은 전국의 수백 군데,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나 국회의원의 영향력 순으로 예산이 배정될 공산이 큽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까운 상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천섬의 수려한 경치와 함께 카누와 패들보드 같은 수상 레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10경 중 제1이라는 상주 경천대, 산등성이를 따라 녹음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드넓은 낙동강에서는 가족과 연인이 함께 물살을 가르고 나홀로족도 강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각종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상주보와 낙담보 수상 레저센터가 2017년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주변 환경이 여기 너무 아늑하고 여기 장소가 이거 타는 것도 강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안전 교육을 익힌 뒤 10여 종의 동력, 무동력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천섬 안쪽 전통 숙박단지인 객주촌도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주촌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고 오는 6월부터 본운영에 들어갑니다. 국내외 담수 생물자원의 보고인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과 국내 유일의 자전거 박물관도 인근이고 경천섬 물놀이장도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천섬을 중심으로 체험과 전시, 숙박까지 관광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낙동강 관광 벨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가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을 알리기 위한 홍보탑을 도청 안민관 앞에 세웠습니다. 베트남 전통 모자 논을 쓰고 전통 의상 아우자이를 입은 베트남 여성을 형상화한 홍보탑은 높이 5.4m로 중앙에는 홍보 영상 등을 상영할 수 있는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홍보탑은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문화엑스포가 끝날 때까지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7년 월드클래스 300에 대구 3개 기업이 추가로 뽑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와 2차 전지 장배업체 등입니다. 이로써 대구의 업체는 모두 28개 업체가 뽑혀 비수도권 가운데는 월드클래스 300의 최다 배출을 이뤄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 중견기업을 세계 시장에서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려고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3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큰 잔치가 두류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찰 사이카 퍼레이드와 군악대 행진, 난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3D 프린팅 체험과 드론 체험 등의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구급차가 대기하고 행사장과 주변 곳곳에는 자원봉사자와 경찰관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7년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가 전국 16개 거점 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지역에서는 이달 14일까지 대구 서문시장을 비롯해서 영주 선비골 문화시장, 안동 구시장, 고령 대가야 시장과 하양 꿈바우 공설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 행사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2017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는 봄과 여행, 관광과 축제를 접목해서 전통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한편 대구미술관은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어린이날인 5일 어린이 200명에게 기념품 패키지를 선착순으로 주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또 5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를 동행하는 가족은 대구 미술을 열다 석재 서병호, 판타지 메이커스 패션과 예술전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또 어린이를 위한 특별 활동지를 가족과 함께 작성한 어린이 200명에게 전시회 초대권도 나눠줍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오전, 오후 모두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적당한 환기와 또 바깥 활동도 좋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시작하지만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27도, 문경은 2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20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금요일인 어린이날 비가 오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